지난 23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희 MBS 투데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별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 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시장 격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쌀을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매입해서 격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쌀 수급 관리를 위해서 그 생산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이 되면 그 공급 과잉 우려로 쌀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초과 생산량 또는 그 이상의 물량을 정부가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시장에 방출하기도 하고요.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무조건 의무 매입을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사실 농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쌀을 사준다 하면은 우리 농가들이 쌀 생산을 계속 하실 텐데요. 쌀 수급 구조를 보면 아시다시피 쌀 소비는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쌀 생산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차이가 커서 쌀 공급 과잉이 현재도 약 20만 톤 정도가 구조적으로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우리 자급률이 낮은 다른 작물로 돌려야 되는데 이런 판로에 대한 부담까지 해소가 되면 이 쌀 공급 과잉이 좀 계속되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실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의무 매입이 지속될 경우 2030년쯤 가면 지금 현재 한 20만 톤의 초과 생산이 60만 톤 이상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연평균 1조 원, 2030년에 가면 1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스마트팜 하면 유리온실 한 개 짓는데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조 원이면 300개 이상을 지을 수가 있고요. 저희 농업 쪽에 R&D 예산이 약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쌀 산업이나 농업 미래를 봤을 때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2요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과잉 생산의 기준, 가격 하락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3%인지 5%인지 합의점을 찾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려면 생산이 단지 수요량보다 많다 이런 것 외에도 그때의 쌀 수급 상황, 그다음에 쌀 생산 상황, 그다음 쌀값, 생산비 문제, 그다음 재고 상황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수치가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 의무 매입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도와 다르게 쌀값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사실 이 문제가 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현재 다른 작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1년 기준으로 44%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대입니다. 그 얘기는 5분의 4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이죠. 남는 형태가 되고 밀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자급률이고 콩은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먹는 식량의 자급률이 그 정도니까 사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쌀은 좀 줄이고 밀, 콩 이런 다른 작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쌀의 의무 매입을 할 경우 전환이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돈이 있어도 사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쌀보다는 밀 소비, 육류 소비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농업 생산 구조도 쌀을 좀 줄이고 다른 작물을 높이는 게 식량 안보 측면이나 우리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이라던가 또 다른 뭐 화훼 이런 분야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쌀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목들이 수급 불안 위험에 항상 있고 하는데 쌀에만 이런 예산이 집중된다면 지금도 전체 농림부 예산 중에 약 25% 정도가 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농업에 앞으로 헤쳐나갈 과제들 이런 쪽에서도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정부 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쌀의 수급을 사후적 격리가 아니라 사전에 좀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쌀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여러 작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예. 그래서 쌀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 작물 직불제라는 걸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입을 하면서 쌀 대신 우리가 식량 안보상 필요한 작목을 심게 되면 보조금을 드리고 그 판로까지도 정부가 수매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게 가장 큰 저희 첫 번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대안은 이제 쌀의 소비를 늘리는 측면입니다. 쌀 소비라는 게 참 뭐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이 쌀 중에도 밀처럼 그 물에 불리지 않고 건식 재분을 하는 가루쌀이라는 제품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재분 비용을 절감하면서 또 밀 대신 이 가루쌀을 통해서 밀 수입을 좀 대체하고 밥쌀 소비를 줄이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비 측면의 대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 이제 쌀값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우리 쌀농가 그리고 전체 농업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측면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약이 공익직불제를 지금 현재 2조 4천억 수준에서 5조 원까지로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쉽게 줄여서 농발 대책이라고 하면 농업농촌 종합발전대책인데 네. 이 계획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영 농림축품부 식량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다른 의견이 있는 농업 관련 단체나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 MBS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극 반론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